예, 워낙 태풍이 가깝게 다가오긴 했습니다만 이럴 때는 정말 진심으로 예보가 좀 빗나가 주기를 바라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태풍 왜 이렇게 위력이 센지 기상 전문가에 직접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반기성 K웨더 센터장 나와 계십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조금 전에 제가 좀 예보가 빗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그럴 가능성은 없는 거겠죠?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제 방향을 갖다 잡고 올라오기 시작을 하면은 예. 속도가 가속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는 경우는 거의 방향을 바꾸질 않습니다. 이게 예. 이제 물리적인 법칙도 방향을 바꾸려면 속도가 줄어들어야만 바꿀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계속 가속되고 있거든요. 예. 뭐 약하게나마 그런 경우에는 거의 뭐 지금 현재 예상처럼 뭐 거의 뭐 예를 들어 이제 그 통영이라든가 고성 사이에 상륙을 한다고 예측이 돼 있는데 그거보다 뭐 좌우로 한 20km 정도는 더 빗나갈 수 있지만 거의 그 지역으로 상륙할 것은 뭐 거의. 근데 과거의 경우를 보면 육지에 탁 부딪힐 때 위력이 많이 줄어든다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럴 수도 없습니까? 대개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제 육지에 부딪힐 때 태풍은 세력이 약화된다라고 예. 이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속도가 빠른 경우는 그렇게 쉽게 약화가 되지 않습니다. 예. 그게 이제 아주 대표적이었던 것이 매미라든가 예. 루사 같은 그런 태풍들이 거의 물론 약화되긴 하지만 예. 그렇게 쉽게 약화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번 태풍 같은 경우는 이제 상륙돼서 바로 경남 지역을 관통하고선 포항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예. 육지에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상청 예상도 들어올 때, 그러니까 경남 그 통영 쪽으로 들어올 예. 때가 초속 43m인데 포항 쪽으로 빠져나갈 때가 40m로 보고 있거든요. 거의 줄지가 않는군요. 그러니까 거의 줄지 않고 나가는 것으로 보는 것이죠. 그 지역을 관통하는 통영에서 창원, 부산, 울산 이 지역 주민들은 정말로 긴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만 사라오 태풍이 1959년에 왔다 그러고요. 2003년 매미 같은 게 다 이제 가을 태풍 아닙니까? 가을 태풍이 유난히 이렇게 위력이 센 건 무슨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우리나라 가장 피해가 컸던 태풍들은 다 9월 태풍들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일단 태풍이 강력하게 발달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많이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예. 해수 온도가 높을수록 많은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가 9월이 1년 통틀어서 그 서태평양 쪽의 해수 온도가 가장 높을 때고요. 예. 다음에 이제 이 9월에는 태풍의 이동 속도가 좀 빠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여름하고 틀려서 편서풍대가 좀 더 강해지면서 빨리 이동을 하게 되고요. 예. 그런데 그때는 또 뭐가 있냐면 여름과 달라서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옵니다. 예. 그럼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부딪히는 지역에서는 오히려 바람이 더 강해지고 비도 더 강하게 내리게 됩니다. 대개 이제 불안정이 강해지기 때문에 이런 특성으로 대개 이 가을 태풍이 들어올 때 피해가 가장 큰 것이죠. 조금 전에 통영에 상륙할 때 이제 바람의 속도가 초속 43m, 빠져나갈 때 40m 정도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뭐 여러 차례 주의사항을 안내를 해드립니다만 또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이게 얼마나 센지 또 밖에 나가서 여러 가지 뭐 그 대비도 하시고 이제 이런 분들이 있는데 초속 43m면 절대로 나가시거나 이래서는 안 되는 바람의 속도인 거죠. 어떤 정도라고 봐야 됩니까? 이게 이제 우리 태풍 그 강도를 나눌 때 예. 강한 태풍인데요. 강한 태풍이 이제 그 경계가 45입니다. 예. 44. 예. 그러면 제주도 옆을 지나올 때는 매우 강한 태풍이었거든요. 예. 초속 45m. 예. 그거는 매우 강한 태풍인데 지금 상륙할 때는 43이니까 이름만 강한 태풍으로 바뀐 것이지 사실상 매우 강한 태풍이다. 풍속 차이는 거의 없다는 거의 것이죠. 없다. 예. 근데 우리가 이제 통상 강한 태풍일 때 거의 뭐 이런 어떤 그 기차도 탈선이 가능하고 이런 철구조물도 휘어질 수가 있고 예. 매우 강한 태풍 같은 때는 사람이라든가 뭐 어떤 이 돌 같은 것도 다 날아가는 그런 형태거든요. 이번 태풍이 올라온 조선소 크레인이 무너졌을 때 그때는 몇 미터 정도의 그때가 41m였습니다. 아, 그럼 그때보다 더 센 바람이 오고 있다. 네, 그렇죠. 매미 때였는데 예. 부산항의 그 골력 크레인이 그때 무너졌을 때인데요. 예. 그때보다도 지금 이번에 올라오는 흰남노가 더 강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통 자료 화면으로 많이 소개해 드릴 때 이렇게 우산 쓰고 있으면 우산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이런 정도의 바람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 센 바람이라고 그럼요. 그거는 그렇습니까? 내일 서울 정도에서 부는 바람이 그 정도고요. 예. 지금 우리가 경계를 할 때 보통 한 초속 40에서 60m 정도 부는 바람이 어디 불 것이냐. 예. 제주도, 남해안, 다음에 이제 경남 쪽의 동해안 지역입니다. 이 지역으로는 거의 40에서 순간지대 풍속 60m 이상 불 수 있다. 그럼 남부지방 쪽으로는 한 30에서 40m 초속, 충청지방은 한 20에서 30m, 수도권은
15에서 한 20m 정도입니다. 예. 태풍이. 그럼 수도권도 15m면 이 간판들이 날아다니는 정도거든요. 큰일 나겠군요. 네네, 그래서 밖에 있다가는. 뭐 오늘 기상청장이 브리핑하는 거 잠깐 들었는데 예. 하여튼 내일 절대로 밖에 나오지 마시고 그냥 예. 실내만 계시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예. 우리가 저 밑에는 물론 당연히 그렇고요. 거기는 뭐 실내에서도 사실 위험한 정도가 있거든요. 그러나 서울이나 이런 데도 이 비싼 물이라 해서 날아다니는 거에 다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가급적 외출하지 않으시고 예. 좀 안전한 곳에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도시 반경이 뭐 이를테면 반경 한 20km 정도 되는 도시라면 빠져나가는 시간, 그러니까 그 도시 안에 태풍이 머무는 시간은 얼마 정도라고 봐야 됩니까? 지금 현재 그 이동 속도가 시간당 30km 정도거든요. 예. 근데 지금보다는 이제 앞으로 더 가속될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20km 정도 직경되는 도시라면은 한 30분이면 빠져나간다고 보시면 되죠. 예. 근데 문제는 태풍이 딱 중심에 들어와서 피해가 큰 것이 아니고 예. 이제 가장 우리가 피크, 가장 위험한 시간대가 있거든요. 태풍이. 예. 그럼 태풍이 들어오기 3시간 전, 태풍이 빠져나가서 3시간입니다. 태풍이 빠져나갔다 해갖고 나가고 나서 3시간 뒤가 위험한 겁니까? 그러니까 3시간까지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태풍이 빠져나간다고 풍속이 줄어들거나 바로 그러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소한 앞뒤려갖고 이 합해서 6시간 정도는 가장 위험한 시간이고요. 예. 그러나 그거보다도 실제로 가장 위험한 시간 넘어가더라도 상당한 시간은 바람이 불고 비도 강하게 내리게 되죠. 오늘 기상청 발표를 보니까 태풍의 위험 반경이 400km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400km면 대한민국 전체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는 이제 강풍 반경이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풍속이 초속 15m 이상인 서울도 에어리어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내일 서울은 내일 들어가죠. 예. 15m까지. 예. 그러니까 서울 예고에서 15에서 20m를 낸 것이고요. 예. 통상 이제 예전에는 태풍 반경을 갖다 이제 반경 킬로에 따라서 이제 대형 태풍, 중형 태풍 이렇게 나누다가 이게 2020년서부터 그냥 폭풍 반경, 강풍 반경으로 나눴습니다. 예. 그래서 폭풍 반경은 초속 25m 이상인 반경을 얘기하는 예. 것이고, 이제 이 강풍 반경은 초속 15m 이상인데 내일 같은 경우는 이제 육지 상륙할 때 대개 이 폭풍 반경이 한 180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개 그 범위가 충청도 정도까지가 폭풍 반경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예. 수도권 쪽은 강풍 반경까지 다 들어가고. 그럼 시간대는 같습니까? 이를테면 창원이나 부산을 통과할 때 그 시간에 서울도 바람은 강도는 약합니다만 바람이 부는 겁니까? 그 네, 시간대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 서울 같은 데도 내일 창원, 그러니까 그 고성에서 통영 사이에 상륙할 때 그때부터 바람은 같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럼 남해안 주민들뿐 아니라 서울 주민들도 내일 출근 시간대나 이럴 때는 상당히 조심을 하셔야 네, 되겠군요. 조심을 하시라는 거죠. 구조물이 떨어져서 날아갈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네네. 있으니까. 자, 비 얘기 좀 해보고 싶은데요. 비는 이번 태풍은 비도 유난히 많이 몰고 온다 그러는데 비 역시 태풍 반응의 오른쪽에 많이 옵니까? 아니면 한반도 전체에 많이 온다고 봐야 됩니까? 통상 이제 태풍을 보면은 태풍의 전면에 비가 가장 많이 옵니다. 전면이라고 하는 전면. 것은 앞부분입니다. 앞부분이죠. 이동해 가는 앞부분이고 바람은 우측 바람이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파도 같은 거는 태풍의 뒤쪽이 가장 높아집니다. 예. 근데 이번 태풍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가 북쪽에서 저기압이 내려왔습니다. 저기압이 내려오면서 지금 수도권에 어제서 비가 내렸던 것은 태풍으로 인한 비가 아닙니다. 예. 그거는 저기압으로 인한 비인데 이 비가 이 저기압이 내려오면서 태풍에서 유입되는 뜨거운 수증기를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강한 것이고, 그러니까 아직 태풍이 올라오기 이전에 이미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내린 상태고요. 예. 일단 이제 태풍 이게 지금 태풍의 전면에 있기 네, 때문에 그런 거죠. 태풍이 아직 들어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아직도. 그럼 태풍이 이제 본체가 상륙한다면 그 한 3시간 정도부터, 그러니까 내일 한 새벽 3시면은 나면서부터 이제 태풍이 이제 진짜 그 비바람이 들어올 텐데 예. 그 이전에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상당히 이번에 비가 많이 내릴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뭐 현재도 뭐 이미 제주도 산악지역 같은 600mm가 이미 넘었는데 뭐 내일까지 본다면 1000mm 넘을 것 같고요. 지난번 며칠 전에 서울 강남에 뭐 엄청난 물난리 있었는데 그때 같은 상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합니까? 왜 가능하다고 보느냐면은 실제로 이 지금 북쪽에서는 굉장히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고 있거든요. 예. 근데 밑에 쪽에서는 아주 굉장히 뜨거운 수증기와 이 습기를 가진 공기가 흘러서 부딪히는 거거든요. 예. 부딪혀서 합쳐서 동쪽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그 부딪히는 그 지점에 있는 지역, 그게 만일 수도권에 걸린다, 수도권이
그러니까 기상청이 어제 예보를 낼 때는 시간당 100mm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예. 예측을 했던 게 바로 그겁니다. 근데 지난번에 그 대홍수 왔을 때 그때도 100mm 전후 뭐 제일 많이 왔던 데는 141mm가 내렸지만은 예. 그 정도 내리면은 서울은 물이 빠지지 않죠. 큰일이군요. 어쨌든 내일 저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내일 오전까지는 좀 집에서 태풍 피해가 어디까지 가는지 좀 잘 살펴보시고 가급적이면 외출도 좀 삼가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정말 별일 없어야 될 텐데 정말 걱정입니다. 뭐 자연의 위력을 저희가 미리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센터장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걱정이 더 크군요.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